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싶어 빨리 좀 하더니 하지 드디어 좀. 이제 서울구치소 같이 들어가서 태근 없는 마음의 경호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게 혼연일체로 같이 있으면 아니, 좋은 거죠 뭐. 지금도 않습니까, 늦었어요. 지금? 지금도 늦었어. 법원에서 영장 판단하는 심사- 거죠, 영장은. 아,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검찰에서 구속장을 청구를 해야죠. 아, 청구해야 경찰이 되고. 네, 신청하면 했으니까 검찰이 검찰이 구속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뭐 한번 통해가지고 반려를 한 구속여부가 상태인데 발동하는데 아마도 수순대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아, 들게 너무 하는데. 늦었어. 그 사이에 지금 네. 뭐 다음 주 증거 목요일 없애버리고 정도에 올것 이제 같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경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만약 김성훈과 이광우가 그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냐면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영장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영장 집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쵸, 해소가 될 그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이 새로운 수사의 국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안가 CCTV 그 영상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누가 들락날락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땐 그거 다 지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그 인멸했으면 포렌식이 어떡하죠? 될까 모르겠다. 인멸해도 그건 걱정이 죄가 돼. 되죠. 그쵸, 네. 그쵸. 아, 뭐그 인멸하면 정도 그냥 죄야 죄인 뭐 거예요. 지금 이미 미리 특수고문 했겠죠. 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나 더 얹어진다 해봐야 뭐 지들은 그 정도는 감수하지 않.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럼 만약에 말도 안 검찰이 돼. 이번에도 반려하면은 이제 윤석열이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런 거 우리 또 걱정해야 되는 근데 이게 단계입니까? 관할이 다른 게 이건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가 된 거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아마도 고검에 있는 특수단의 수사를 하겠죠. 그렇게 수사 주체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같은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예단이 좀 어려운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마도 영장을 아마도 김성훈 차장은 거의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광호 본부장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아니, 수술도 둘다 다 예. 우선 하려면 시켜야 다 돼요. 해야죠. 네. 둘 다 세트로 왜냐하면은 보니까 간부들이 부장 이상 본부장급이 24명이나 되더라고. 그러니까 둘 사람은 없어진다고 가서 경호처 흔들리는 아니 것도 없어져야 아니고 돼요. 그래도 맞아.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경호처는 더 힘들게. 해. 경호 대상자 주요 경호 대상자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럼 보호해줘야 돼. 당연히 제일 중요한. 아, 아니 근데 아니, 이 얘기는 그- 좀 이렇게 번.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헌재, 음. 이진숙, 복귀, 4대4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먼저 물어봐. 나 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하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쟁점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헌법은 그리고 우리 법률은 이 법안의 취지를 그 방통위원 5명으로 놨던 이유가 대통령 2명 그리고 국회가 3명 그럼 국회 3명 중에서는 대통령에 속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인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야당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라고 이것을 5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2명이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진숙이 뭐 출근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탄핵을 하냐 했는데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뭐 80 몇 명 되는 사람들을 뭐 한 명당 한 임명해서, 40표 예. 받으시 뭐 빛의 속도로 이제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거지만 이게 어쨌든 법상으로 네. 헌법재판관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탄핵이 되는 건데 네. 지금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쉽지만 이제 기각이 되지 않은 거지. 하지만 네. 이 4대4라는 이 법안의 취지 그리고 이 4대4라는 이 숫자에 숫자 대해서도 의미, 예.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서야 된다. 네, 비평 좀 그러니까 해보시죠. 뭐 차기 시간에. 차기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 몇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하이에나처럼 다 뜯어먹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또 헌재 욕을 지금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사실 평상시 같았으면은 아 이렇게까지 법률의 기본 재정 취지 자체를 이렇게 몰각하고 이제 의사종족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사실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아무리 이진숙이라도 별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번에 결정한 거는요 4대4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진보 보수가 이렇게 딱 맞섰던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치는 것은 이게 또 윤석열 탄핵 심판도 이렇게 4대4로 갈리면 어떡하나. 빨리 한 명 더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진 않을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음. 다만 이제
그럼 그 동안에 법원에서 결정한 2명이 결정한 거는 이거는 법률 위반이라고 그 법원에서 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그래가지고 지금 박문진 이사장 그다음에 이사 임명 문제 결국은 다 취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2명이 한 결정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예. 2명이 한 결정 자체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최악의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박문진 이사가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돌아오기 아니 그러니까 새로 임명한 이사로 교체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사실 독재하듯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원래 언론을 방송을 통제하는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5명 체제를 만들어 놓고 합의제로. 야당 여당에서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모구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2명이 가능하도록 이 법률 작구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의사정족수 없다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법 틈새가 있다 그러면은 법꾸라지처럼 다음번 대통령 민주당 이거니까 관계가 없나? 하여튼 그 다음 누가 대통령이든 권력자가 오더라도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나쁜 짓거리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다. 아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위험한 점은 뭐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뭐 사실은 앞서도 있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언론사 후배들 만나가지고 선배로서 한 얘기들이 벌써부터 무서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려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아직 범죄 혐의가 법원 판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확정적인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호처와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강경파라는 표현이 있던데 도대체 왜 강경파냐?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걸 말의 무게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거 대통령한테 할 얘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헌재가 2월 3일 날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한 거에 대해서 위헌 여부 결론을 낸다고 했거든요. 이게 좀 빨리 좀 돼가지고 4대4가 아니라 좀 5대4로 했으면 제가 그 꼴을 안 보는데 지금 눈을 찌르고 싶습니다. 지금. 뭐 5대4 뭐 그건 이념 성향으로 그렇게 나눌 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보수가 우위니까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방통위원장이라 언론사 특히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영향을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칼춤 추겠다고 유일임이란 사람하고 방통심의위원장하고 짝짝꿍이 돼서 내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쓰지 마. 경호처 비판하지 마. 그리고 여사님 다시 여사님으로 불러.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불러. 아니면 다 방송 제재해 버릴 거야. 이럴까 봐 걱정돼. 왜냐하면 방송 매를 보는 거예요. 재승인이 걸려 있거든 지금 전부 다. 네. 재승인 무기로 해가지고 너 재승인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언론들 또 찍어 누를까봐 걱정돼 사실은. 마지막으로 칼춤 추고 갈까봐 걱정돼요. 마지막 칼춤이 걱정된다. 그래서 네. 차라리 민주당에서 빨리 국민의힘이 또 내가 볼 땐 침대 축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빨리 나서가지고 나머지 3명 빨리 임명하자? 채우자고 네. 빨리 채우자고 해. 빨리 채우자고 해야 돼. 일단은 제일 급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 미친 척하면서 저렇게 난동 피지 못하게 만들고 네. 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방통심의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 마지막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날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언론 지형이 KBS도 그렇죠. YTN도 지금 매각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계속 네. 눈치 본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보수 지지율 올라갔다고 하니까 전부 다 기계적으로 지금 뭐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막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아무리 힘을 쓴다 그래도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대책을 조금 머리를 맞대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기사 보면서 욕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해외 첫 수주 원전이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이잖아요. 네. 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보다 조 단위로 증가해서 한국전력하고 한국수력 원자력이 더 많이 늘어난 돈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가지고 싸워보고 있다네요. 2009년도에요 그게? 예. 그리고 지금 막 짓고 네. 있잖아요. 짓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그 공사비가 막 조 단위 이상으로 공사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원전 팔아먹겠다고 막 우리 경제가 막 좋아질 거라고
폴란드에 뭐 원전을 두기로 수준이 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뻥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이것처럼 예. 막 그렇게 흉내내면서 막 그 파시스트 흉내를 냈잖아요. 근데 그 허상이 드러나는 거다. 이제 좀 있으면 아마 폴란드 원전도 제가 볼 때는 이꼬라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혜의 세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이 정말 대한민국 많이 망쳤는데 가장 많이 망친 게 저는 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짜리 그 미친 짓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백 조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내란 속의 내란 선동들 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금융치료까지 해야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자영업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내수가 정말 망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 저렇게 살면은 처벌받고 저 사람들 다 몰수당한다. 이런 거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윤혜의 증권 계좌를 채워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내 말해? 지난주에 내 노래 거기 고춧가루 뿌리더니 끝나고 남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